북한이 우리나라 육해 공군 중에 누구를 제일 싫어할까요? 북한은요, 사실 우리 공군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럼 왜 우리 공군을 제일 싫어할까요? 그건 가장 무섭기 때문에. 그런데 아쉬운 게 있습니다. 뭐죠? 우리가 쓰는 전투기들이 우리 손으로 개발한 게 아니라 다 외산 전투기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심을 합니다. 왜? 우리가 지금 OECD 10위권 국가고 전성기를 맞은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손으로 만든 전투기가 없어서 되겠나? KF-21 10년만 기다려보십시오. 아마 10년 후에는 가장 핫한 전투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방산의 현재를 점검하고 미래를 먼저 보는 시간 KTV 밀리보기 군사전문기자 이세환입니다. 북한이 우리나라 육해 공군 중에 누구를 제일 싫어할까요? 북한은요, 사실 우리 공군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럼 왜 우리 공군을 제일 싫어할까요? 그건 가장 무섭기 때문이에요. 우리 공군은 북한한테 공포의 존재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 주변에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일본이 있어서 그렇지 우리 공군요 굉장히 좋은 편이거든요. 사실 우리나라가 동남아 어디가 이렇게 박혀 있어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다 두드려 패고 다닙니다. 중동 어느 나라에 있다. 바로 아랍 맹주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하필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굉장히 좋은 공군력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아쉬운 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쓰는 전투기들이 우리 손으로 개발한 게 아니라 다 외산 전투기였어요. F-16, 그다음에 F-16을 우리나라가 라이센스한 KF-16, 그리고 F-15 이것도 미제 전투기죠. 그다음에 최첨단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도 우리가 만든 전투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만든 전투기가 하나 있었죠. FA-50이라고. 근데 하지만 이 FA-50은 본격적인 전투기가 아니라 경공격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아쉬운 항공기죠. 그래서 우리는 결심을 합니다. 왜? 우리가 지금 OECD 10위권 국가고 전성기를 맞은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손으로 만든 전투기가 없어서 되겠나?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우리는 어때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지정학적 조건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우리 손으로 만든 굉장히 우수한 전투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세월 동안 엄청난 노력을 들었어요.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 드디어 나오게 된 게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의 차세대 전투기 KF-21이었습니다. 여러분들 KF-21 기사 나오면 많이 봤을 거예요. 4.5세대 전투기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4.5? 4.5가 뭐야? 왜 4.5세대는 뭘까? 제가 여기서 전투기의 세대 구분을 굉장히 짧게 설명드릴게요. Z 전투기는 1세대부터 4.5세대, 지금은 5세대까지 나왔죠. 1세대는 뭐냐면 프로펠러가 없는 제트기로 가는 전투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세이버, 미그 15 이런 것들죠. 그렇죠? 그럼 2세대는 뭐냐? 2세대 전투기는 그야말로 초음속으로 가는 전투기예요. 초음속으로 가는 전투기. 그러니까 우리 F5나 아니면 미그 21 같은 이런 전투기를 우리가 2세대 전투기로 분류합니다. 그렇다면 3세대 전투기는 뭘까요, 여러분들? 3세대 전투기는 초음속은 물론이요. 전투기에 이제 뭐가 달리기 시작하죠? 레이더가 달리기 시작합니다. 레이더가 탑재된 초음속으로 가는 전투기를 우리는 3세대 전투기라고 하죠. 3세대 전투기의 대표 주자는 누구? 그렇죠. 팬텀 전투기입니다. 그렇다면 4세대 전투기는 뭘까요? 4세대 전투기는요. 굉장히 훨씬 더 발달된 레이더하고요. 그 다음에 마하 2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는 멀티롤 전투기를 우리가 보통 4세대 전투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3세대 전투기까지는요.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만 썼어요. 그러니까 대충 한 눈에 보이는 적기를 쏘는 거. 막 도구 파이팅 했죠. 그렇다면 4세대는 뭘까요? 4세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적도 공격할 수 있는 중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탑재한 강력한 레이더를 갖춰야 합니다. 이게 바로 4세대 전투기죠. 그리고 4세대에서 다음 세대 5세대는 뭘까요? 5세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텔스 전투기입니다. 즉, 적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게 아니라 적 레이더에 탐지를 했는데 전투기로 보이지는 않거든요. 이런 것을 우리가 스텔스 기능이라고 합니다. 이런 스텔스 기능이 있는 전투기를 우리가 5세대 전투기라고 하죠. 자, 그럼 이 4세대하고 5세대 사이에 낀 4.5세대는 뭘까요? 일단
적 레이더에 걸리긴 하는데 5세대만큼은 안 걸리진 않지만 그래도 굉장히 적 레이더한테 피탐률이 좋고요. 이른바 A사 레이더라는 것을 달고 있어서 공대공 전투와 지상 공격 두 개를 다 할 수 있는 멀티롤 전투기, 이걸 우리가 보통 4.5세대 전투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A사라는 레이더예요. 이제까지는 기계식 레이더를 썼어요. 그러니까 기계식 레이더는 등대예요. 등대는 돌아가면서 한 번씩 비추죠. 한 번 비추고 비추고 이렇게 되잖아요. 즉 자기가 보는 데만 비추는 거예요. 하지만 A사 레이더는 뭐냐면 여러분들 콘서트장에 가면은 가수 뒤에서 LED 조명이 쫙 펴지죠. 이 LED 조명은 켜지는 순간 뭐예요? 모든 곳을 다 비추잖아요. 이게 바로 A사 레이더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A사 레이더가 훨씬 성능이 좋겠죠. 더 멀리 보고 더 넓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A사 레이더를 가지면서 5세대 전투기까지는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 레이더의 피탐 능력을 가진 것, 이것을 바로 우리가 4.5세대 전투기로 분류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개발이 완료된, 즉 양산을 앞두고 있는 이 KF-21 전투기는 4.5세대 전투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수한 전투기죠. 그럼 여기서 또 이런 질문이 나오죠. 야, 이왕 만드는 거 5세대 만들어야 되지 않아? 우리가 전투기를 이제 FA-50 경전투기 만들고 난 다음에 경공격기 만들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전투기를 만드는데 5세대를 지금 만들어내라. 굉장히 무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최대를 하자.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이 KF-21 4.5세대 전투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KF-21은요 4.5세대에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나온 건 블록 1이에요. 그 다음에 블록 2, 그 다음에 블록 3까지 가거든요. 이 블록 3까지 가게 되면 이른바 완벽한 5세대 전투기로 거듭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냥 단순한 5세대 전투기가 아니라 무인기하고 같이 무인기를 몰고 다니면서 같이 작전할 수 있는 이른바 6세대 전투기의 기본적인 능력도 갖출 예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봐야죠. 우리가 전투기를 우리 손으로 만든다.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전투기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세계에. 전투기 시장은요 이제까지 영원한 레드오션이었어요. 미국, 러시아, 프랑스, 여기에 이제 영국이 낄까 말까 이 정도예요. 스웨덴도 가끔 만들고 하는데 스웨덴이 만든 전투기도 그렇게 지금 하이엔드 전투기는 아니거든요. 여기에 우리가 도전장을 내고 여기에 우리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데 더욱 놀라운 건 뭐냐, 보통 여러분들 전투기 개발할 때 이 개발 일정이 막 늘어져요. 하다 보면 이것도 안 되고 하다 보면 저것도 안 되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F-35 전투기는 아직도 사실 개발 중이에요. 계속해서 소프트웨어를 거치고 뭐 굉장히 결함이 많이 시달리거든요. 근데 우리 KF-21 전투기는요 그야말로 우리 엔지니어들이 월화수목 공동공을 또 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KF-21 전투기를 개발하는 과정을 보면요 항상 뭐다? 온 스케줄이었어요. 이 타임 스케줄에 한 번도 어긋나지 않고 개발 계획대로 된 겁니다. 그리고선 굉장히 우수한 전투기를 만들었어요. 이거 만드니까 여러분들 처음에 KF-21 우리나라가 만든다고 했을 때 가장 비웃었던 나라가 미국이에요. 너네가 그걸 만든다고? 지금 전투기 불모지인 너네 나라가? 굉장히 비웃었어요. 미국도 비웃었고요. 유럽도 비웃었어요. 러시아도 비웃었고 일본도 비웃었어요. 물론 굉장히 지난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을 극복하고 우리가 2021년에 런칭을 하니까 화들짝 다 놀랍니다. 해외 언론에서 뭐냐면 믿을 수 없다예요. 믿을 수 없다. 이게 헤드라인이었어요. 한국이 이 정도 전투기를 만들었다고 믿을 수 없다였어요. 그런데 이 이후에 테스트 과정도 완전히 온 스케줄이었거든요. 하나의 오차도 없이. 이것도 믿을 수 없다였어요. 그리고 온 스케줄에 의해서 CJ가 6대 나와서 6대가 완벽한 테스트를 거칩니다. 지금 아직 테스트가 안 끝났는데 굉장한 테스트를 완벽하게 수행했어요. 이거 역시 믿을 수 없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KF-21을 만든 것은 기적에 가깝습니다. 이런 나라가 지금까지 없었어요. 자, 여기까지 보면 굉장히 우리가 자부심을 가질만 하죠. 그런데 아직은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아직 전투기 엔진을 우리가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전투기 엔진을 지금은 미국제를 수입해서 쓸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우리 KF-21이 제대로 경쟁하려면 우리 국산 엔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어떤 국산 엔진?
굉장히 우수한 국산 엔진이 필요해요. 즉 미국이 지금 우리한테 제공하는 것만큼 우수한 엔진을 우리가 개발해야 됩니다. 이게 아직까지는 안 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업체와 우리 연구진들이 지금 이걸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돈이 투입돼서 하고 있고요. 아직 외국에서는 또 이번에도 믿을 수 없다고 하는데 저는 이번에도 믿음을 줄 거로 확신을 합니다. 우리 연구진들 굉장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개발 예산도 굉장히 많이 투입될 그런 예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산 엔진이 나올 예정입니다. 또 하나 뭐가 있느냐? 숙제가 국산 공대지 무장이 좀 부족합니다. 특히 국산 공대공 무장은 아직 우리가 개발을 못했어요. 비행기라는 하드웨어가 있으면 이 하드웨어에서 발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미사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미사일도 아직은 우리가 외산에 의존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미사일 역시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KF-21은 굉장히 우수한 전투기지만 아직 두 가지 숙제가 있죠. 이 숙제를 결국엔 해결해야지만 비로소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다른 전투기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다른 나라는 전부 다 5세대 전투기로 다 나왔는데 우리는 4.5세대 아니냐? 이거 누가 사겠냐?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KF-21 블록 1은 4.5세대이지만 블록 3에서는 5세대로 진화할 예정이고요. 여러분들 지금 글로벌 방산 시장에 있는 5세대 전투기들은요 굉장히 비싼 전투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번에도 역시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으로 내놓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모든 나라가 5세대 전투기를 원하는 건 아닙니다. 적당한 가격에 적당한 전투기 4.5세대도 여러분 굉장히 좋은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5세대 전투기는요 외계인하고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굉장히 엄청나게 비싸고 좋은 전투기예요. 그런데 모든 나라가 이렇게 값비싼 5세대만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5세대보다 못하도 거기에 준하는 4.5세대 전투기를 원하는 나라들도 굉장히 많아요. 오히려 이쪽이 더 시장이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산 엔진을 달고 국산 무장만 개발이 순조롭게 된다면 오히려 우리가 4.5세대 최신 전투기를 원하는 국가들한테 굉장히 매력적인 전투기를 제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무장도 공대공도 미사일을 하나만 개발하면 안 돼요. 짧은 단거리에서 사용하는 미사일,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도 필요하고요. 100km 밖에 있는 멀리 있는 적도 떨어뜨릴 수 있는 장거리, 중장거리 공대공 미사일도 필요해요.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지금 개발해야 되는 그런 숙제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 연구진들이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노력해서 개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뭡니까? 비행기가 공중에서는 싸우나? 아니죠. 지상에 있는 적도 공격해야 되잖아요. 더군다나 북한은요 굉장히 많은 진지들이 지하화, 갱도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하화, 갱도화되어 있는 적 벙커나 이런 주요 군사 시설물들을 굉장히 먼 거리에서 쏠 수 있는 미사일이 필요해요. 보통 비행기가 이런 미사일을 뭘 쓰느냐? 공대지 순항 미사일이라는 걸 써요. 500km 이상 날아가는 거. 그런데 지금 이 500km 이상 날아가는 공대지 순항 미사일은 거의 개발이 완료 상태입니다. 국산 천룡이라고 해서 굉장히 좋은 미사일이 거의 개발 완료 단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존의 항공무장에다가 우리 국산 미사일을 달게 되면 우리가 비행기를 팔 때, 우리가 전투기를 팔 때 완전히 원세트로 팔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은 KF-21 국제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조금 불안한 게 아까 말씀드렸던 엔진 문제하고 국산 무장이 없기 때문에 왜 국산 무장이 없는데 왜? 만약에 여러분들 이 국산 무장을 제공한 나라가 야, 저 나라에는 안 팔았으면 좋겠는데 하고 수출 통제를 해버리면 이것도 못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약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런 모든 제약 조건을 다 없애버려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국산 엔진과 국산 무장입니다. 이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이 레드오션에 지금 우리가 진입한 거예요. 우리 공군만 사용하기에는 개발비가 너무 많이 투자됐어요. 팔아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남겨진 숙제를 극복해야지만 우리가 제대로 된 대접을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K방산을 너무 장밋빛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극복해야 할 난제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우리가 고난이 오면 극복하는 민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K방산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잘 극복되리라 전 믿고 있습니다. KF-21 10년만 기다려보십시오. 아마 10년 후에는 가장 핫한 전투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은 KF-21 전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K방산의 현재를 점검하고 미래를 먼저 보는 시간, KTV 밀리보기. 다음 시간에는요, 미래 전장을 지배할 드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군사 전문기자 이세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